네, 안녕하세요. 대망의 FOMC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네, 50bp 인하가 나왔죠. 예측한 대로 잘 나와줬고, 그럼 오늘도 빠르게 지난관점 복귀하면서 19일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고양이가 마이크를 깨먹어서 다시 사오느라 늦었어요. 그것 때문에 온라인 방송도 못하고 이제 어제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에만 계속 브리핑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성명문 나온 이후도 계속 브리핑을 해드렸고, 이제 61K 돌파하는 시점까지 계속 말씀을 해드리면서 오전에 전체적인 FOMC 이후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FOMC라는 중요한 이슈가 있었던 만큼 이 FOMC 결과에 대한 브리핑 먼저 하고 관점 복귀 이어갈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그램에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드리긴 했는데 결국 50bp 인하가 단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FOMC 날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측한 대로 채널 안에서도 대응을 했고, 예측한 대로 나와주면서 FOMC 이후에 남아있던 롱 비중 익절하면서 수익 실현도 크게 잘 할 수 있었죠. 네, FOMC 발표 직후에는 50bp 인하로 인해서 시장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요 캔들이 딱 3시 FOMC 발표 당시의 캔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잠시 후 나온 점도표와 실업률 상향 조정, GDP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50bp 인하한 거 경기 침체 때문인가? 라는 우려로 또 올린 만큼 재차 하락이 나와줬고요. 파월 연설 직전까지 위아래를 흔드는 움직임이 나오다가 이때가 딱 파월 연설 시작할 때거든요. 이때 파월의 연설이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발언 시작과 함께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고요. 파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튼튼하다, 실업률 상향 조정되었지만 완전 고용 상태로 안정적인 범위다, 경기 침체 우려할 정도 아니고 연준이 의도한 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과 동시에 급등이 나왔지만 잠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에서 애매한 답변이 이어지면서 또 다시 한번 시장에 이런 식으로 하락을 야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FOMC만 놓고 본다면 50bp 인하는 했지만 경기 침체 우려 여전히 존재라고 시장이 받아들였다고 보고 있고요. 미장도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한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새벽 5시까지는 이런 하락 추세를 쭉 이어갔고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오늘 일봉이 바뀌는 시점부터 엄청난 상승이 이어지더니 62K를 돌파했죠. 그래서 이렇게 쭉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지금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이렇게 한국 시간 기준 9시 반 신규 실업 발표가 있고 11시에 주택 판매 관련한 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이러한 지표 발표에서 조금이라도 경기 침체에 힘을 실어줄 결과가 나온다면 올린 이상의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은 지속적으로 경제가 안정적이고 우려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이렇게 좀 애매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서 아직 시장이 지금의 금리 인하를 온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또 남은 24년 안에, 2024년 올해죠. 올해 안에 추가적으로 100bp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지만 여기서 또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수도 느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한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불안감을 던져줬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새벽간에 이런 하락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FOMC에 대한 브리핑은 사실 크게 짚어볼 거는 이제 앞으로의 시장 경제, 오늘 발표되는 지표라던가 앞으로 이제 발표될 여러 지표들에서 이 경제가 어떻게 이 금리 인하를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서 이 정도만 이제 짧게 브리핑을 하고 지난 관점 빠르게 복귀하겠습니다. 네, 모든 관점에 대한 진입부터 포지션 종료에 대한 과정까지 전부 텔레그램에 투명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진입할 때, 종료할 때, 분할 익절할 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브리핑까지 전부 남겨져 있으니까요.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의 경자 관점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추석 당일에는 제가 브리핑만 해드렸고 따로 대응은 안 했어요. 제가 올려드리기는 했는데 추석 당일 오전에는 이제 제가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서 이제 가볍게 브리핑만 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박스권 짚어드리면서 59K 재차 도전하러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58K 돌파하고 결과적으로 59K 도달을 했고요. 지표 발표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가족들이랑 술 한잔해서 대응은 안 할 예정이지만 이제 큰 이슈가 없다면 이 58.7K를 지지할 경우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 변동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결과적으로 60K 도달까지 브리핑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리핑만 해드렸고 다행히 브리핑 해드린 방향성에 맞춰서 비트코인이 흘러가 줬어요. 어제는 FOMC 전에 60K를 한 차례 더 이탈을 할 거라고 봐서 숏 포지션을 이쯤에서 오전에 진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진입을 하고 숏 고배율 청산 무빙이 먼저 나왔어요. 이렇게 두 군데서 고배율 청산이 대량 청산이 나왔었거든요. 이것도 텔레그램에 실시간으로 올려드렸고 이러면서 포지션이 조금 루즈해졌죠. 그래서 다만 결과적으로 60K를 이탈을 하면서 분할 익절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제 이제 전일자에 잡았던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전량 익절을 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평선 지지 구간이었던 59.5K 밑으로 이렇게 쭉 밀리면서 재차 말아 올리는 걸 보고 여기서 다시 한번 롱 포지션을 진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60K 도달하는 지점까지 분할 익절을 하면서 대응을 했고 남은 비중은 최종적으로 FOMC 이후에 61K 근처까지 상승이 나오는 걸 보면서 비트코인 급등과 함께 전량 익절을 했습니다. 50bp 인하를 미리 예측하기도 했지만 25bp 인하가 나온다고 해도 61K 근처까지는 재차 상승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나스닥 개장 이후에 사실 저희가 진입한 평단가 밑으로 살짝 밀렸었거든요. 근데 밀렸다고 해도 이미 많은 비중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었는데 또 신경을 쓰지 않고 굳이 잘라내지 않고 홀딩을 했던 거고 좀 아쉬웠던 거는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중간에 뭐 불타기를 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물타기는 진짜 거의 안 합니다. 불타기를 조금 해서 비중을 늘릴까 했는데 그게 좀 아쉽지만 사실 굳이 리스크 있는 매매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FOMC 당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휴 동안에는 단 한 번의 손절이 있었지만 매일 수익으로 마무리하면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좋은 대응 이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아직 관점 공유방에 입장 안 하셔서 경자와 함께 수익을 못 보고 계신다면 경자한테 텔레그램 남겨주시면 빠르게 텔레그램 채널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하잖아요. 오늘은 정말 보수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네. 맨날 보수적으로 대응한다고요? 맞아요. 사실 매매는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리스크 관리 제가 정말 맨날 외치잖아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손절은 필연적인 겁니다. 사실 손절은 뭐 잘 안 하긴 하지만 막 리스크 관리가 돼야지만 내 시드가 늘어날 수 있고 시드 지킬 수 있고 이런 얘기 정말 맨날 외치긴 하는데 오늘은 더더욱 조심할 거예요. 오전에 텔레그램에 올려드린 대로 62K를 돌파를 했고 예측 범위 안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여주고 있지만 아직도 변동성이 큽니다. 이렇게 올리면서 고배율 숏 청산을 다 터뜨렸고요. 이렇게 내리면서 또 고배율 롱이 한번 터졌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아직 밑에 고여있는 이 고배 숏 물량이 더 있기 때문에 이걸 털로 또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위아래 양쪽 다 언제든 청산시키는 휩소빔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고배 매매는 당연히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원래 잘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딱 방향성을 정해서 길게 끌고 갈 만한 자리도 안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요 상승 추세에 대한 힘, 상승에 대한 힘이 어느 정도 소강이 된 후에 박스권 중단 혹은 뭐 아니면 상단이라도 자리를 잡아준다면 안정적인 움직임이 조금 이어가 준다면 상황에 맞춰서 방향성 체크하면서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사실 지금 조금 상승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저는 61K 초반까지 다시 한번 눌렸다가 박스권 중단해서 횡보를 해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움직임이 이어가다가 오늘 이제 밤에 지표 발표 전후로 한 번 더 큰 변동성이 연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박스권을 넓게 잡은 이유는요. 네, 당연히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고 FOMC 다음 날이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금일 지표 발표에서 경기 침체 우려를 소강시킬 만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미 사실 비트가 중요 저항
저점대들을 좀 뚫고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원웨이로 정말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반대로 경기 침체에 힘을 실어준 결과가 나온다면 박스권 하단 바로 이탈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뭐 이 지표 발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1K 초중반까지 조금 밀려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조금 있고 이슈가 있었던 다음 날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려는 거예요. 이제 정확한 방향성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당연히 실시간 대응하는 거는 텔레그램에 계속해서 올려드릴 거고, 혹시라도 지난 관점에 대한 궁금증이나 앞으로 경자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뭐 아니면 이 포지션 지금 이렇게 진입하셨는데 진입 근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것들도 언제든 편하게 저한테 1대1 텔레그램으로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규 실업이 매주 있는 발표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이 지금 미국 경제에 남아있고, 또 주택에 관련해서 조금 파월이 우려된다는 발언을 했는데 오늘 이제 주택 관련 지표 발표도 있기 때문에 오늘 지표 발표 전후까지 정말 좀 보수적인 대응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경자한테 편하게 텔레그램 주셔도 됩니다. 뭐 사실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24시간 깨어있진 못해도 거의 항상 깨어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아직 경자의 비트코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1000명 돌파 이벤트를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직 못 정했어요. 생각보다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이 좀 소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저한테 이벤트 의견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선정되신 분은 소정의 상품 혹은 뭐 상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텔레그램에서 포지션 진입하면서 대응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질문사항도 모두 텔레그램으로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도 우리 모두 성투해요.